부동산 문제는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송구하다고 말을 했는데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이사 대책 같은 것이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문제는요, 문재인 정부가 25번인가 하는 그런 시장 개입 정책,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저렇게 혼란에 빠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집값이요, 2배 이상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집값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제 집값 문제, 이게 부동산 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좀 난처한 표정으로, 예? 드디어 그 질문이 나왔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문 대통령으로서도 그 부분 아주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부분이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진실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 본래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송구하다고 말을 했는데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 생각한다. 이사 대책 같은 것이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문제는요, 문재인 정부가 25번인가 하는 그런 시장 개입 정책,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엄격하게 다스릴 것 같이, 예? 집값을 엄격하게 이게 뭐랄까, 안정시킬 것 같이 아주 위협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놀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집 안 사면 안 되겠다 해서 주택 시장이 그래서 들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택 시장 같은 거 이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정말 눈치 못 채게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떠들면서 들어갔거든. 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단 났죠. 그런데 조치를 좀 늦게, 좀 더 일찍 했으면 됐다고요? 조치를 하되 눈치 못 채게 했어야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조금씩 미치도록 했어야지. 하루아침에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시장을 그냥 정부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오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저렇게 혼란에 빠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집값이요, 아마 거의 전국적으로 현상일 거예요. 이 아주 지방 내놓고는 2배 이상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1,000만 원 하던 집값이 2천만 원 되거나, 예? 1억 하던 집값이 2억 됐다는 거 하고 10억 하던 집값이 20억 됐다는 거 천양지 차죠. 차이가 1억 원이냐 10억 원이냐 그 차이입니다. 이제는 말이죠. 서울에 웬만한 집값은 전부 아파트는 10억 원은 다 넘었었거든요.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억 원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스러운 큰 돈이었습니까? 옛날에 보면 10억 원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10억 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이름의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10억 원은 굉장히 큰 재산인데 지금 말이죠. 예사로 집값은 10억 원 뛰는 거 예사로 뛰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젊은 사람들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놓치면 이제는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초조감 때문에 그렇게 집을 산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제 와서 집값이 안정된다고요? 안정될 만하죠. 왜냐하면 집값이 무한정 계속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확 튀어오르면 그 다음에 일정한 또 안정기가 됩니다. 소강 상태가 되는 거죠. 과거에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얼마나 엄청 뛰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가면서 이제 소강 상태가 됐었죠. 그걸 또 건드려가지고 또 엄청나게 뛰게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뛸 만큼 뛰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도 당분간은 집값은 이제 이런 선에서 계속 갈 겁니다. 근데요, 하락은 안 됩니다. 한번 뛰어오른 집값이 하락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사람들에게 줬습니까? 집 가진 사람은 집값 평가액만 계속 높아졌죠. 10억 하던 집을 20억 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집 팔아서 나갈 건 모르지만 내 집 팔아서 나가면 그 양도소득세 그건 다 뭐가 좀 냅니까? 결국은 예?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정부 세수만 늘려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집값은 엄청나게 뛰었는데 그 집은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오는 소득은 없습니다. 평가액만 뛴 거죠. 대신에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제 말이죠.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 1년에 뭐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지금은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예?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뛰어오르죠. 예?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뛰어오르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 저렇게 하면 좋은 집 가진 사람, 비싼 집 가진 사람, 집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은 고통 주지만은 대부분의 서민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 대부분의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모두가 그럼 다 같은 그런 똑같이 뭐 집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주 가격이 싼 그런 집만 다 가져야 된다는 그게 정의라면,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라면 그게 이제 만약에 그 극단으로 가면 그 공산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자가 못 사는 그런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바라는 건 뭡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저축하고 이래가지고 살림을 늘려가지고 유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유복하게 살자고 해서 전부 이렇게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잘 살면 그것이 예? 이 국민적 원성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정부에 의해서 징벌을 받는 대상이 된다.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그런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부동산 대책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와서도 대통령은 진심 어린 진지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이 초과 세수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얕은 세금은 계속 올렸죠. 부동산세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세상에 경기는 별로 안 좋다 이러면서 세수는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살림은 안 느는데 세금만 많이 걷어가는 게 그 갈취예요. 국가가 갈취하는 거예요. 그게 떳떳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초과세수 그 내놔. 그거 가지고 국민 재난지원금 전부 1인 앞에 뭐 25만 원, 30만 원씩 줄 거야. 정부에서는 그 지금 초과세수가 그만큼 많지도 않을 뿐더러 가용자원은 아주 가용재원은 훨씬 그보다 적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빚도 갚고 뭐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정권 내에서 서로 다투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한테 돈 그만큼 많이 뺏어가지고는 부자들 돈 뺏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겁니까? 이 나라에서 부자 전부 없애면 이 나라가 굉장히 그러면 이 뭐 평등한 나라,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까? 국가 발전은 생각도 안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할 때 그게 국가가 발전하는 겁니다. 왜 정부가 국민의 일부를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면서 그 사람들은 징벌의 대상으로 합니까?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내에서 국가 발전, 또 국가 유지 관리 여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그게 세금입니다. 국민의 임무예요. 근데 그걸 징벌로 하는 겁니다. 너 부자 된 죄값을 받아. 이래서 세금을 거둔다. 그런 인식을 정부가 국민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사이에 싸움 붙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제로도 좌우로 갈라서 진영 싸움을 붙이는가 하면 지금은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또 싸움을 붙이고 정부가 그런 건 하는 됩니까?
화합을 도모해야 되는 정부가 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제 곧 뭐 5월 9일까지죠. 5월 10일부터는 내년 5월 10일부터는 다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겠지만은 그 전에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십시오.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마무리냐. 그렇다고 집값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정부가 적어도 부동산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이런 우리의 전체를 밟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도 국민이 화났던 국민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으면요. 서민들은 이제 아예 집을 못 삽니다. 그게 서민 위한 정치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예? 정부적 차원에서 전 정부적 차원, 전 정권적 차원에서 일대 회개 반성운동이라도 좀 펼쳐주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예.